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랜드스타 SS의 심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여러 투자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다세대라든지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덜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다세대 쪽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데, 또 그걸 원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또 지역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가 이제 용산 지역. 물론 강남, 뭐 영등포, 여의도도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신데, 워낙 용산 쪽에 대한 개발에 대한 앞으로의 그 호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용산 쪽에도 관심을 좀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 쪽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느 쪽으로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인가? 사실 저희 같은 전문가들 와서 찾아와서 문의하시는 것들은 똑같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좀 많은 높은 수익률을 원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안 그렇다고 하면 그냥 뭐 용산에 있는 다른 부동산 가셔가지고 원하시는 매물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봤었을 때는 또 저희라는 사람이 이용을 할 때는 당연히 높은 수익률을 원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동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보시게 되면 용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뭐 구 자체는 뭐 규모 자체라든지 인구수 이런 것들은 뭐 따로 한번 공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족공원 있지 않습니까? 민족공원.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반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으로. 그래서 오른쪽하고 왼쪽. 그래서 보게 되면 서용산과 동용산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었을 때, 현재 그 동용산 쪽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한남동 일대, 뉴타운 일대 들어가는 부분들, 뭐 1구역부터 총 5구역까지죠. 근데 1구역 같은 경우는 자진해산 했던 부분, 2구역에서 5구역까지 있는데, 투자하실 수 있는 금액대는 약 13억대에서 한 36억 원대까지 주택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 하고 있는 이제 3구역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8억에서 한 13억 정도 선이면 투자가 가능했었는데, 좀 적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현재는 최하가 한 1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현대 건설에서 이제 시공사가 선정하고 난 다음에는 속도가 이제 사업 승인 그 다음 절차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금액이 조금 오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매물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보게 되면 5구역 같은 경우가 금액대는 상당히 좀 비쌉니다. 대지집은 비교했을 때 여기 같은 경우도 물건이 거의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하 못해도 한 15억 정도 선 투자 금액이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액대에 맞춰서 하여튼 금액이 제일 비쌉니다. 뭐 그 이유는 뭐 서빙고역 근처에 이제 지하철역이 들어가죠. 한남동에서 보시게 되면 신분당선 연장이 돼가지고 용산역으로 가는데, 거기에 서빙고역 인근에 이제 지하철역이 하나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의 호재, 그 다음에 또 좌측으로 보게 되면 이제 뭐 민족공원도 가깝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교통도 좀 편하고, 그리고 반포대교 건너면 바로 이제 반포 아리팍 있잖아요. 아리팍일 때 가장 비싼 아파트가 인접돼 있기 때문에 아마 금액대는 아마 좀 가장 비싼 거라 보인다. 그리고 뭐 한남대교 건너서 뭐 유엔 빌리지라든지 이것도 사실은 평형대 대비 보게 되면 금액은 조금 저렴한 부분은 있어요. 한 15억대에서 한 30억대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는 아니고요. 또 재개발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아마 돈이 좀 있으신 이제 부자들이 사시는 그런 동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연예인들도 많이 사고, 뭐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 뭐 한남 더원이라든지 나인원 한남이라든지 이런 고가 주택들이 좀 모여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하얏트 호텔 인근에는 보게 되면 외국 공간들이 많이 있죠. 여기는. 그다음에 여기도 뭐 재개발 이런 거 되진 않습니다. 이거 재개발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공간들한테 부여해준 그런 주택들, 우리 그 대사관 같은 경우 가가지고 이거 다 동의서 받으려면 그 나라 가서 아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원동 일대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이태원 1동, 2동 일대, 1동이죠. 하얏트 호텔 밑으로는 뭐 재개발은 어려운 지역이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용산 민족공원을 기준으로 이제 좌측편으로 좀 많이 하시는데, 좌측편 중에서도 현재 워낙 부촌이라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천동, 동부 이천동 일대의 아파트, 뭐 신축 아파트기보다는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재건축이 들어갈 수 있는 뭐 한강맨션 뭐 이런 것들 투자를 많이 하시고, 이천역 근처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 20평대 아파트들
뭐 코롱이라든지 한가람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 나중에 리모델링 됐었을 때 시세 차익을 보시기 위해서 하는데 금액이 엄청 올랐어요. 제가 올해 초만 해도 한 10억 왔다 갔다 10억 뭐 밑에 9억 10억 정도 했던 게 지금은 뭐 호가가 14억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금액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제일 싸다. 아마 오늘이 제일 비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부 이촌동 일대의 주택들 일부분 대부분들은 거의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지구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거래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진짜 오래된 아파트들이거든요. 그 아파트 들어가서 하신다고 하면 2년은 거주하셔야 된다는 거를 증빙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결국 살 수 있을지 확실하게 저는 확신이 쓰진 않습니다. 물론 몸테크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들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금액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0억대 정도 뭐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효창공원 앞에 있는 아파트들 엄청 올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한번 지도를 좀 착해서 볼게요. 효창공원하고 앞에 보게 되면 효창파크 푸르지오라든지 효창 롯데캐슬 센터포리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막 호가 17억입니다. 15억이 다 넘어갔어요. 물론 이쪽 공덕동 빼고 금액대가 뭐 이제는 뭐 조금 있으면 강남 넘어갈 것 같아요. 이제 강남 넘어가진 않겠지만 일단은 강남권 정도의 금액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뭐 효창공원 앞 근처에 이게 사실은 뭐 주변 일대가 아주 깔끔하진 않잖아요. 호가 17억이다. 점점점 투자하시거나 구매할 수 있는 장벽이 높아지는 것 같다. 용산은. 또 거기에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문배동 쪽에 있는 주상복합들, 그 다음에 용산 이편한 세상, 이거 원래 대림 아파트였었는데 이름을 바꿨죠. 이편한 세상으로. 이 일대에도 지금 금액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 뭐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대우 이안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 일대 KCC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작은 한 30평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말하게 되면 전세를 이용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최하가 한 4억에서 5억대 정도 들어가실 것 같고, 용산 더 프라임 같은 경우 남명역 일대 앞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 24평대 25평대 그러니까 20평대 같은 경우가 전세를 이용한 투자가 한 4억, 이것도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사실 용산에는 소액으로 투자할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용산에서 소액으로 투자한다, 물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현재는 개발이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죠. 그죠? 아직까지 뭐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지구 지정이 됐다든지 이런 지역들보다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구 지정됐는데 바로 옆에 그러니까 바로 옆에 그러니까 바로 옆에가 여기가 막 개발이 된다고 하면 바로 옆에 부지죠. 이런 데들 하는 거 아니면 우리가 말하면 나중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 또 재개발이 뭐 유력한 지역들 자체로 투자하시는 게 아마 제가 봤을 때 맞을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거래 허가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용산 정비천 기지는 어차피 다 토지거래 허가국으로 다 진행된 거고, 이 앞에 보게 되면은 뭐 이촌 시어범 아파트라든지 일대라든지, 그 다음에 용산역 건너편 쪽, 그 다음에 삼각지역 인근 뭐 이런 쪽으로 많이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같은 분위기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조금 뭐 예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워낙 거래들이 많이 되고 금액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또 추가적으로 지구 지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용산에서는 메인으로 쓸 수 있는 도로들이 나중에 메인 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한강로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 현재 원효로라고 있습니다. 원효로. 저는 이 두 도로가 용산 지역에서는 동맥과 정맥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현재 한강로 일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구 지정도 돼 있고, 주변 일대가 이제 주상복합 형태 주거와 업무시설이 병합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망성이 좀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족공원 여기 안에 보게 되면 여기 국방부 부지가 있습니다. 이 국방부 부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거 평택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개발 계획을 내놨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이거 이전에 대한 스케줄에 대한 부분,
계획을 다시 한번 발표를 할 것 같고요. 이른다고 했었을 때는 삼각지역 일대에 있는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된 삼각맨션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그 동택당 골목인가요?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그 일대가 제가 봤을 때는 좀 통합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을 일이 없었었는데 묶인 걸 보면 뭔가 국방부 부지와 같이 개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입지가 너무 좋습니다. 일단 뭐 삼각지역 일대에 지하철 초역세권에, 그죠? 역세권에, 그 다음에 공원 인접성 상당히 좋은 거죠. 물론 요 앞에 부지들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역과 가까운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만약에 공원이 다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국제 업무 단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한다고 했었을 때는 주택 가격이 엄청 비쌀 것 같거든요. 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주택 절대 제가 봤을 때는 작은 규모의 주택을 짓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고가의 대형 고급 주택을 좀 짓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아마 고가의 뭔가 개발이 될 것 같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한강로 일대와 원효로 일대가 아까 동맥과 정맥이 될 것 같은데 보게 되면 일단은 한강로 주변은 비쌉니다. 비싸요. 여기 투자하시려면 무조건 10억 이상은 있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원효로 일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액으로도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가 좀 있다. 여기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였기 때문에 바로 앞에 부지들 지금 용산 국제업무 단지가 진행된다고 했었을 때 주출입구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산 전자상가 쪽 있는 걸로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원효로 3가예요. 원효로 3가. 저는 3가 일대가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테헤란로처럼 된다고 했었을 때 제가 봤을 때 나중에 메인 도로가 돼서 테헤란로처럼 또 나중에 개발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용산 국제 업무단지라는 게 절대 우리나라 업체만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금융업체들이 들어와서 진행하는 부분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연계되어 있는 회사들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분명히 요 원효로 라인을 따라서 많이들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뭐 포함해서 현대자동차 본관 같은 경우에도 현재 현대자동차가 본관이 일산 킨텍스로 이전을 한 거거든요. 이후로 이거 같은 경우에도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고층 건물로 개발 계획을 잡고 있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이 일대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투자한다고 봤었을 때 단기적이에요. 뭐 장기로 내가 나중에 용산에 투자해서 뭐 아파트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재개발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주변에 개발이 되면서 집가 상승에 대한 동반 상승을 같이 노린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원효로 쪽으로 가야 된다. 그것도 원효로 도로 안에 바로 붙어야 됩니다. 뭐 한 블록 뒤에 있는 거 뭐 다세대 아니면 한 블록 뒤에 있는 오피스텔 이런 거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원효로 라인에 붙어 있는 그런 상업지 오피스텔이 됐던 상업시설이 됐던 그거에 투자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한 2020년 올해나 내년 정도쯤에 아마 마스터 플랜 개발 계획이 좀 확고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면 5월 6일날 발표한 내용 보게 되면 주택에 대한 8,000호를 집어넣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직 개발 계획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8,000호라고만 나와 있지 정확하게 개발 계획이 들어간다고 하면 뭐 7,912호라든지 아니면 8,005호 이게 정확하게 하면 나올 거거든요. 그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안 나온 부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올해나 내년 초 정도쯤이면은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런다고 했었을 때는 또 그 필지를 나눠서 우리나라 이제 민간 업체 건설업체한테 분양을 하게 되면 2023년 정도쯤 되면은 이제 첫 삽을 뜨지 않을까. 그렇게 됐었을 때는 아마 주변 일대 시세는 엄청나게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효로 라인 쪽 같은 경우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앞으로 한 3년 후죠. 2023년 후서부터는 수익률 자체가 아마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내가 지금 당장 투자를 해서 앞으로 새로운 주택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통한
새로운 주택을 받으신다고 한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뭐 지역은 사실 뭐 뻔합니다. 뭐 용산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가 모여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요. 뭐 서울역 뒤쪽에 보게 되면 여기 서계동 지역이 있고요. 그 밑에 청파동이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효창동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제 후암동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주거 밀집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드리는 게 좋게 말해서 주거 밀집 지역.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산동네입니다. 산동네. 예전서부터 알고 있던 산동네예요. 그 산동네 같은 경우에는 개발 같은 경우를 예전서부터 압력이 되게 심했지만 여러 가지 뭐 정부적인 정책이라든지 예전에 있었던 군부대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이 제한되는 부분들 때문에 개발을 못했던 부분 중에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는 청파동 일대 작년에 다시 1구역 청파 1구역이 지구 지정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파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후암동과 청파동과 효창동과 틀리게 학군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학군에 보게 되면 배문중고등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파초등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봐서 배문고등학교나 청파초등학교 인근 자체들이 먼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왜 용산 같은 경우에도 학군이 좀 문제거든요. 강남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나중에 학군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강남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도보로 5분 거리 안에 있는 청파동 일대, 아마 이게 청파동 2가 일대가 조금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5월 28일입니다. 5월 28일 날 서후암이에요. 서후암 같은 경우가 3년간 앞으로 3년간 개발에 대한 제한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뭔가 정부 차원에서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고도 제한이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그 고도 제한이 있던 부분에 있어서 좀 완화를 해주고, 그러니까 최고 높이 18층 그다음 평균 12층으로 완화를 해주면서 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줬는데, 개발 제한을 3년간 묶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수지, 이 사업성이 계속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 후암동 일대에 있는 원주민들 이제 조합이라든지 재건축 진행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특별계획관리 지역으로 해서 항상 수익이 안 나온다 얘기하다 보니까 3년간 개발에 대한 제한을 묶어놓고 사업성을 뽑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거를 굳이 이렇게 지정했던 이유는 아마도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공 재개발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돼서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현재 상업시설 자체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소호암 일대, 주변 일대 워낙 상업시설이 좀 많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그런다고 봤었을 때는 종상향 해주면서 용적률 자체를 조금 더 높여주고, 지금 말하는 이제 고밀도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여기를 공공재개발로 진행하는 게 이쪽 분들한테는 이롭다. 속도도 빠르게 진행을 해줄 거고 대신 수익은 좀 적지만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는 속도가 저는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부합해서 아마 3년간 개발 제한을 한 거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또 이것도 예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다고 봤었을 때는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동호암이죠. 동호암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노후가 된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물론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개발에 대한 제한이 좀 있긴 하지만 현재 이태원이라든지 아니면 한남동 일대의 고급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7층이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 7층 이하의 고급 주택들인데도 지금 금액대가 뭐 기본 3, 40억 이상씩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동호원 같은 경우에도 물론 개발에 대한 속도는 물론 서호암이 먼저 될 것 같아요. 서호암이 먼저 진행될 거지만 시간이 지남으로써의 개발 완화, 거기에 맞춰서 사업성이 나온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저도 동호원 같은 경우에도 한 3년 정도 후면 개발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발표를 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런다고 했었을 때는 입지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 위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거기 완전 고바위입니다. 고바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서 아까 말한 산동네를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쪽에 서호암이라고 하면 이제 동호암 쪽은 완전히 남산에 붙어 있죠. 위에서 보게 되면 아주 전망은 진짜 뭐 끝내줍니다. 뭐 솔직히 여기서 조금만 뭐 5층 이상만 올라가도요.
여기 민족공원서부터 한강까지 보이는데 그 뷰가 진짜 뭐 이건 돈 주고 사기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좌측편에 보게 되면 이제 남산이 있기 때문에 남산공원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고급 주택가들이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가장 좋은 이런 우리가 말하는 숲세권이라고 하고 있죠.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남산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의 폐라고 할 수 있는 폐라고 할 수 있는 민족공원 자체들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워낙 우리 애견들 많이들 키우시잖아요. 뭐 그 산책도 많이 가고 하시는데, 뭐 동호원 같은 경우에 도보로 5분 10분도 안 걸리는 공원에 와,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원을 갖고 있다. 이거 한 바퀴 돌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암만 못해도 4-5시간 걸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마무시한 거 진짜 이런 공원 자체들이 바로 인접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차후의 가치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 아까 말씀드린 원효로 일대라든지 아니면 뭐 청파동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후암동, 그리고 효창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2억대 정도면은 충분히 투자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2억 미만에도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도 찾아보면 있지만, 사실은 그 물건에 대한 차후에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갈 만한, 그러니까 투자 자금이 조금 더 들어갈 만한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언더에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한 최소한 10년 정도 본다고 했었을 때 투자 금액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들이 한 2억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2억 이상대 같은 경우 충분히 투자할 수가 있는데, 서우안 같은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이 서우안 같은 경우에는 암만 못해도 적게는 7, 8억, 많게는 9억까지도 지금 현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투자 금액이 좀 세다. 그래서 좀 적은 금액을 갖고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고 싶은 그런 개발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투자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뭐 이제 결론적으로만 뭐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고가 한 9억에서 10억대 정도 투자하시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10억대 이상까지 투자하신다고 한다고 하면 뭐 한남 뉴타운에 이제 재개발 들어가는 부분들 2구역부터 5구역 사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 동부 이천동 쪽, 그 다음에 서부 이천동 쪽, 그 다음에 효창공원 쪽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가로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삼각지역 일대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하고 지정되어 있는 일부분 요런데,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서후암동 같은 경우가 이제 금액대가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최소한 못해도 8, 9억대에서 10억대 이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용산에서는 소액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도 물론 되지만 아주 소중한 금액인 한 2억대 정도로 투자하신다고 하면 원효로 일대 3가나 4가 2가 일대인데, 저는 특별하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원효로 3가 일대, 그리고 뭐 서계동, 청파동 일대, 그 다음에 후암동 일대, 그 다음에 효창공원 주변 일대, 효창공원역 주변 일대가 한 2억대 정도로 투자하실 수 있어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용산에 대해서 투자하는 방향성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제가 이렇게 인터넷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렸고요. 진짜 이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역들 좀 소액으로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고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을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